그동안 체제 전복주의자들은 이렇게 자신을 위장했습니다. 민주주의자로 위장하고 평화주의자로도 위장하고요. 또 환경주의자로도 위장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체제 전복 활동이었어요. 이것을 지식계가 그동안 용납한 겁니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가 허용한 자유를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활용한 겁니다. 전복주의자는 한 번도 자유민주 체제를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좀 그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맨 처음에 배웠던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 비판입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부르주아가 자신들의 착취 기반을 위장하기 위해 내세운 체제다. 자신들이 실질적으로는 내용적으로는 피차되고 노동자, 농민들을 도시민들 착취하고 있는데 이것을 위장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부르주아 민주주의. 다시 말하면 자유민주주의다. 이 자유민주주의는 없어져야 하는 체제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대학가 내에 공산주의자들의 처음부터 그들은 한 번도 자유민주주의를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전복 세력에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체제 전복, 타도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아시지만 전두환 정권 타도하자 했지만 사실은 대한민국 체제를 타도하자는 거죠. 체제를 전복하자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동안 한국의 지식계들은 이거를 체제를 보수하는 노력으로 잘못 이해했습니다. 전복 활동은 전쟁을 통하지 않고 체제를 바꾸는 걸 말합니다. 물론 체제를 바꾸는 데는 전쟁을 통해 그날을 정복하는 게 있겠죠. 그러나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취약점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활동하는 다른 체제를 지향하는 전체주의자들의 전복 활동입니다. 이들은 전쟁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선동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대중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결국 마침내 전복 활동에 정당성을 이용하고 전복 활동의 수단으로 이들을 동원하죠.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 활동도요. 제가 보기에는 지난 80년 이래로 숱하게 진행되어 왔지만 2002년 미선희 효순이 사건, 그 다음에 또 2008년 광우병 사건, 14년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 그 다음에 결국은 2016년도에 있었던 최순실 사태, 이런 것들이 체제 전복 활동,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허용한 자유를 활용한 전위 활동들의 그들의 전복 활동이 이뤄낸 결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폭동입니까? 이거 한번 화면 좀 보세요. 네? 저 철제 사다리로 저거 버스를 저렇게 사람을 저거 봐, 저 전경. 응? 이 정도 되면은 저 밧줄로 저걸 넘어뜨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신문지에 불을 붙여가지고 버스를 이제 요거 잠깐 중단시키고요. 버스를 주유구에다 집어넣으려고 그랬어요. 이 정도 되면 이거 폭동 아닙니까? 후보자님 어떻습니까?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폭동이란 게 뭐예요? 다중이 모여가지고 어깨 부수고 사람 때려 눕히고 하는 게 폭동이잖아요. 이게 폭동이 아니에요? 광화문 한복판에서 113명의 우리 의경이 다치고 버스 50대가 부서지고 3대가 완파되는데도 폭동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온 구호가 뭐였어요? 진격하라 청와대로, 갈아엎자 세상을. 그럼 대통령도 안 계신 청와대에 쳐들어가서 난장판 만들고 세상을 바꿨으면 지금 이 청문회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이거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제대로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또 나온 구호가 뭐라 그랬죠? 우리 의원들 물어본 것 중에. 후보자님 이석기 사건 담당했었잖아요. 네. 그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거예요. 예? 이석기가 어떤 사람인지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를 지금 석방하라고요? 때로 몰려가서 때로 부수면서? 이게 폭도 아닙니까? 대답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심각한 수준의 이런 것은 틀림없습니다. 국정원을 해체하라고요? 나라의 최고 정보기관을 때로 몰려가가지고 때로 부수면서 해체하라고? 그냥 뭐 아예 해체하라는 거잖아, 해체. 이게 헌법 질서 문란 아니에요? 여러분, 후보자님, 제가 그냥 목소리만 높이는 게 아니고요. 이게 폭동이면은요, 법적으로 뭐가 됩니까? 집시법, 뭐 폭력행위? 천만에요. 당장 소요죄 검토하세요. 소요죄. 예? 형법 115조 소요죄.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손괴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중이 집합해서 다중 몇만 명 몰려다녔죠. 폭행, 손괴,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소요죄 검토하세요. 검토해보세요. 어떻습니까? 뭐 그런 부분까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 한번 더 좀 틀어보세요. 영상. 아까 우리 김도읍 의원께서 얘기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저게 빨간 우비를 입은 사람, 저 지금 다쳐서 끌려가는 백노인, 빨간 우비를 입은 청년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네. 가서 확 몸으로 일단 덮치죠. 잘 검토해 보세요. 백노인이 지금 우측 두정부 골절상 좌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지금 다른 사람들이 저 구호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굳이 거기 가서 몸으로 올라타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상해의 원인 제공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 확실하게 수사하십시오. 네, 네? 철저하게 수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한상균 저 폭동을 주최한 사람은 어디 절에 가서 지금 은신해 있죠? 예? 이게 지금 이게 나라 꼴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예? 공권력은 얻어맞고 다 깨부셔지라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 공권력이 무기력하게 유린당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군사 독재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까? 거기에 맞는 맞고 다쳐나간 우리 전경 의경들을 우리 동생들 우리 아들들 아닙니까? 증오와 타도의 대상입니까?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총장으로 만약 취임하게 되면 이런 부분까지 다 해서 철저한 수사를 하고 거기에도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다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불법 폭동이 없는 원년이 되도록 좀 불태전의 각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유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수남 신임 검찰총장의 첫 일성은 단호하면서도 분명했습니다. 2013년 수원지검장 재직 당시 내라는 모 사건을 지휘한 김 총장은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의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공안 역량을 재정비하고 적극적인 수사로 체제 전복 세력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폭력 시위 문제에도 적극 대처하겠다는 뜻을 덧붙였습니다. 불법 폭력 시위 사범에 대한 처벌 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형사상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등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2년의 임기를 시작한 김수남호의 최대 과제는 내년 4월 총선과 내후년 있을 대선에서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 이에 대해 김 총장은 어떤 사건이든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를 것이라며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여러 차례 거짓말한 데 대해 허탈을 넘어 수치심마저 들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긴급 소집된 전국 고등검사장 회의에서 진경준 검사장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이 같은 속뜻을 드러냈습니다. 김 총장은 검찰 조직의 고위 간부가 공직을 부를 쌓는 수단으로 이용한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며 국민께 큰 실망과 분노를 안겨드린 데 대해 검찰 수장으로서 송구스러우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 총장은 진 검사장에 대해 신분과 불법적인 수익을 박탈할 것이라고 밝혀 최고 수위의 징계를 예고했습니다. 홍만표 전 검사장의 비위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현직 검사장이 뇌물을 받아 구속된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검찰은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18일 조선일보가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넥슨이 우병우 수석의 처가 부동산을 1,326억 원에 사줬다고 보도한 건데요. 사업을 짓기를 원했었어요. 필요했었고 그거를 넥슨에서 의뢰를 했었고 사업을 찾는 일을 우리는 정보를 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지작업을 했고 진 검사장한테 넥슨에 의뢰했다면 우리를 왜 수혜를 줬겠어요. 예, 당연히 안 주지. 그런데 의혹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은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도박 사건을 몰래 변론했다는 의혹과 병역 복무 중인 아들의 보직 특혜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고 사퇴 논란으로까지 번지자 우병우 수석은 이례적으로 청와대 기자실을 직접 찾았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이고 이런 문제로 공직자가 관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우 수석 본인이 나서 해명을 했지만 여론이 나아지지 않자 지난달 25일 대통령 직속의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 의혹에 대해 감찰에 착수합니다. 그러자 지난 8월 16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이 조선일보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MBC에 보도되면서 법 위반은 물론 감찰의 공정성 문제에 휩싸입니다. 이틀 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청와대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 의혹에 대해 국기를 흔드는 중대 위법 행위라면서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이틀 뒤 청와대 관계자는 일부 언론 등 부패한 기득권 세력과 좌파 세력이 우 수석 의혹에 대해 입증된 것이 없다라면서 조선일보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내놓습니다. 지난 23일 검찰은 우병우 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동시에 수사하는 초유의 특별수사팀을 꾸립니다.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의혹 제기만으로는 사퇴하지 않겠다는 이석수 감찰관은 사표를 제출하게 됩니다.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태도는 아닌 것 같아서 앞으로 또 검찰 수사도 앞두고 이런 가운데 지난 29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5년 전 대우조선해양의 외유성 유럽 출장과 관련된 추가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3일 전 1차 폭로에 이어 대우조선의 초호화 접대를 받은 사람이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이라며 실명 공개에 나선 겁니다. 그리고 실명이 공개된 다음 날 조선일보는 송희영 전 주필의 사표를 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조선일보는 일면 하단에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송희영 전 주필과 관련된 사과문을 게재했는데요. 일련의 의혹들에 대해 사과를 하긴 하지만
개인의 도덕적인 일탈과 권력비리 보도를 연결지어서 음모론 공격을 펴는 건 적어도 청와대가 할 일이 아니다라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김 총장은 검찰의 독립을 위해서 내 임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논리를 폈었는데 이걸 뒤집은 것입니다. 첫 소식 김예지 기자입니다.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을 직접 구속한 최초의 검찰총장. 김순남 검찰총장이 밝힌 사직 이유 중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느낀 인간적 고뇌였습니다. 김 총장은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을 때 사직을 결심했지만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될 때까지 미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사퇴 압박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송나라의 문인 소동파는 인자함은 지나쳐도 화가 되지 않지만 정의로움이 지나치면 잔인하게 된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수사에 있어서 소신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나만이 정의롭다는 생각은 경계되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취약점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활동하는 다른 체제를 지향하는 전체주의자들의 전복 활동입니다. 이들은 전쟁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선전선동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대중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결국 마침내 전복 활동에 정당성을 이용하고 전복 활동의 수단으로 이들을 동원하죠.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 활동도요. 제가 보기에는 지난 80년 이래로 숱하게 진행되어 왔지만 2002년 미선희 효순이 사건, 그 다음에 또 2008년 광우병 사건, 14년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 그 다음에 결국은 2016년도에 있었던 최순실 사태, 이런 것들이 체제 전복 활동,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허용한 자유를 활용한 전위 활동들의 그들의 전복 활동이 이뤄낸 결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동자, 농민들을 도시민들 착취하고 있는데 이것을 위장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부르주아 민주주의, 다시 말하면 자유민주주의다. 이 자유민주주의는 없어져야 하는 체제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대학가 내에 공산주의자들의 처음부터 그들은 한 번도 자유민주주의를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전복 세력에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체제 전복, 타도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아시지만 전두환 정권 타도하자 했지만 사실은 대한민국 체제를 타도하자는 거죠. 체제를 전복하자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동안 한국의 지식계들은 이거를 체제를 보수하는 노력으로 잘못 이해했습니다. 전복 활동은 전쟁을 통하지 않고 체제를 바꾸는 걸 말합니다. 물론 체제를 바꾸는 데는 전쟁을 통해 그날을 정복하는 게 있겠죠. 그러나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폭동입니까? 이거 한번 화면 좀 보세요. 네? 저 철제 사다리로 저거 버스를 저렇게 사람을 저거 봐, 저 전경. 응? 이 정도 되면은 저 밧줄로 저걸 넘어뜨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신문지에 불을 붙여가지고 버스를 이제 요거 잠깐 중단시키고요. 버스를 주유구에다 집어넣으려고 그랬어요. 이 정도 되면 이거 폭동 아닙니까? 후보자님 어떻습니까?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폭동이란 게 뭐예요? 다중이 모여가지고 어깨 부수고 사람 때려 눕히고 하는 게 폭동이잖아요. 이게 폭동이 아니에요? 광화문 한복판에서 113명의 우리 의경이 다치고 버스 50대가 부서지고 3대가 완파되는데도 폭동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온 구호가 뭐였어요? 진격하라 청와대로, 갈아엎자 세상을. 그럼 대통령도 안 계신 청와대에 쳐들어가서 난장판 만들고 세상을 바꿨으면
지금 이 청문회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이거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제대로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또 나온 구호가 뭐라 그랬죠? 우리 의원들 물어본 것 중에 후보자님 이석기 사건 담당했었잖아요. 네. 그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거예요. 예? 이석기가 어떤 사람인지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를 지금 석방하라고요? 때로 몰려가서 때로 부수면서? 이게 폭도 아닙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동안 체제 전복주의자들은 이렇게 자신을 위장했습니다. 민주주의자로 위장하고 평화주의자로도 위장하고요. 또 환경주의자로도 위장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체제 전복 활동이었어요. 이것을 지식계가 그동안 용납한 겁니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가 허용한 자유를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활용한 겁니다. 전복주의자는 한 번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좀 그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맨 처음에 배웠던 제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 비판입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부르주아가 자신들의 착취 기반을 위장하기 위해 내세운 체제다. 자신들이 실질적으로는 내용적으로는 피처